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모스펫 내부에서 생길 수 있는 캐패시턴스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 강의인 시모스 로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캐패시턴스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캡이 크면 내가 서킷에서 이제 볼티지가 탕탕탕탕 바뀌면서 시그널이 전달되면서 펑션을 구현하는 건데 그 볼티지를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예. 그리고 또 여러분 볼티지를 바꾼다는 거는 그 안에다가 차지를 넣었다가 뺐다는 거잖아요. 캡 안에다가. 근데 그 캡에다가 차지를 넣었다 뺐다 할 때 캡이 크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다가 차지를 더 많이 넣어줘야 볼티지가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지가 많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과정에서의 전력 소모 역시 캡에 비례해서 커지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똑같은 배터리 갖고 있는데 누구는 캡이 작으면 이 똑같은 배터리로 더 오랫동안 더 많은 펑션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펑션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캡이 크게 되면요 배터리가 똑같이 있으면 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력 측면에 있어서도 캡은 굉장히 중요하고 속도 측면에 있어서도 캡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모스펫으로 회로를 설계할 건데 그 캡이라는 놈 때문에 타임도 오래 걸리고 파워 소모도 많다면 우리가 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알아둬야겠네. 그래서 모스펫 캡이 어디 생기는지 좀 봐야겠네 해서 지난 시간에 본 거죠. 자, 그래서 요 드레인 투 소스 총 6가지 컴포넌트들을 우리가 가능한 정의했죠. 왜냐면 모스펫에서는 4가지 노드가 있으니까 4가지 노드 중에 가능한 2개 짝지어서 4C2 해가지고 총 4C 해가지고 6개를 우리가 골라냈는데 소스 드레인은 너무 멀어서 나머지 5개에 비해서는 우리가 무시 가능하다. 그래서 5가지 컴포넌트들에서만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게이트 투 소스 CGS 여기, 그리고 CGD 여기, 그리고 CSB 여기, 그리고 CDB 여기, 그리고 CGB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컴포넌트를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배웠던 CSB와 CDB는 디퓨전 캐패시턴스라고 해서 PN 정션 사이에 생기는 캡이라고 했고요. 상대적으로 바깥의 볼티지, 모스펫에서 게이트 투 소스 볼티지나 게이트 투 드레인 볼티지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는 바이어스하게 약간 인디펜던트한 캡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CGS니 CGD니 CGB니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밑에 채널 영역에 생기는 옥사이드 바로 밑에 생기는 캐리어가 어큐뮬레이션이어서 엠모스 기준으로요. 어큐뮬레이션으로서 여기 홀이 생기느냐, 아니면 디플리션 영역이어서 여기 캐리어가 없느냐, 아니면 인버전이어서 여기 일렉트론들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캡의 생기는 패턴이 살짝 바뀌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그 게이트가 바이어스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금 더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여기 캡들 중에서 페러스틱과 인트린직 캡으로 나눈다고 했는데요. 페러스틱 캡은 뭐예요? 우리가 usually unwanted, unavoidable한 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없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모스펫을 통해서 우리가 저 밑에다가 이 모스펫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게 뭐죠? 반도체 오퍼레이션을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겠다 안 흐르겠다를 조절하려고 하면서 여기다가 내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진짜 없어도 되는 캡, 그걸 페러스틱 캡이라고 한다 그랬고, 얘네는 없으면 좋은 캡이에요 무조건. 근데 인트린직 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밑에 채널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 옥사이드 필드를 실제로 이용하잖아요. 저 필드를 이용해서 저기다가 필드 플럭스를 걸어가지고 게이트 여기 사이 캡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캐리어들을 모았다가 전리 가랬다가 하면서 온오프를 하는 거잖아요. 그 온오프에 의해서 뭐예요? 세마이 컨덕팅 오퍼레이션이 구현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스펫의 본질적인 캡이라 그래서 인트린직 캡, 그쵸? 그래서 여기 생기는 채널 2, 게이트 2 채널 사이의 캡을 인트린직 캡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트린직 캡이 뭐에 의해서 바뀐다고 했냐면 게이트 2 소스 전압에 의해서 굉장히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바뀌는데 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큐뮬레이션이냐, 디플리션이냐, 그리고 인버전이냐에 따라서 그 캡이 바뀐다고 했는데, 자, 그거에 대한 내용 정리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인 20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린직 캐패시턴스가 게이트 소스 바디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온리 인트린직 캡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리 인트린직 캡만 봤을 때는 자, 게이트 2 채널입니다. 채널, 정확히 말하면 게이트 2 채널 캡 CGC인데요. 자, 그게 여러분 게이트 전압이 많이 낮으면 여러분 엠모스 기준으로 어큐뮬레이션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거죠? 밑에 여기 옥사이드가 있고 여기 게이트가 있으면 여기 게이트 밑에 홀들이 모인다고 했죠? 그럼 이 홀들이 모이는 요거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슬라이드 기준으로 잠시만요. 슬라이드로 보면은 자, 이 슬라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슬라이드 11쪽 보시면은 자,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인버전 여기서 캡이 각각 어떻게 바뀌는지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 엄청나게 낮게 걸리면 여기 밑에 채널이 형성될 이 구간에 어큐뮬레이션 해서 여기 홀들이 쌓이게 되고 이 홀들은 이 바디랑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게이트 입장에서 채널 영역 이쪽으로 보는 캡이 전부 다 뭐예요? 바디까지 걸리는 캡이에요. 그래서 얘가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 게이트 입장에서 채널 영역으로 바라보는 캡이 바로 바디랑 연결된 게이트 투 바디 캡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다시 20쪽 그림 보시면 자 뭡니까? 자 내가 게이트 CGS에 따라서 캡이 이렇게 바뀌는데 CGC가 게이트 입장에서 게이트랑 채널 사이의 캡이 바뀝니다. 게이트랑 채널 사이 캡이 이 파란색 커브를 따라서 쭉 바뀌는데요. 그거를 이루는 컴포넌트가 까만색 같은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다시 게이트 투 채널 캡이 이 파란색 커브를 따라서 쭉 바뀌는데요.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캡이 바뀌는데 게이트 투 채널 캡이 자 게이트 투 소스 전압이 굉장히 낮을 때는 어큐뮬레이션이 돼서 바디까지 쭉 연결된 홀로 그 플러스 차지로 쭉 연결돼서 자 게이트 투 바디 캡이 게이트 투 채널 캡을 그대로 형성하고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나게 낮게 되면은 요 바로 옥사이드 캡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 C0는 제가 지난 시간에 정의했듯이 C 옥사이드 곱하기 WL 이 캡에 해당하고요. 그러다가 디플리션 되면 캡이 점점 낮아지다가 여러분 스레셜드 볼티지 이상으로 되면 게이트 투 바디 캡은 이렇게 없어지죠.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다 뭐예요? 이게 인버전 되면서 여기 밑에 있는 캐리어들이 일렉트론이 모이는 거죠. 그럼 일렉트론이 모이는 거면 얘는 여러분 중간에 바디랑 어떻게 돼요? 끊어지게 되는 거고 이 일렉트론들은 누구랑 연결된 거예요? 여기는 소스랑 드레인하고 연결된 거죠. 그쵸? 그러면 소스하고 드레인이 절반씩 나눠 가져서 이거의 2배가 게이트 투 채널 캡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VDS가 제로일 때는 소스랑 드레인이랑 서로 시메트리컬 하기 때문에 CGC가 ECGS 더하기 CGD가 되고 결국은 이게 ECGS 혹은 ECGD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반반씩 나눠 가져서 게이트 투 채널 캡을 형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플랫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플랫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겠죠? 자, 그래서 게이트 투 채널 캡이 그 게이트 소스 바이어스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통 VDS가 바뀌잖아요. VDS가 0은 아니에요. VDS가 0이면 참 왼쪽과 같이 시메트리컬이어서 요거 제가 앞에서 썼던 수식 있잖아요. 게이트 투 채널 캡이 각각 드레인이랑 소스가 반반씩 나눠 가져서 가지게 되는 그런 인트린식 캡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만 만약에 드레인 투 소스 볼티지가 점점 높아진다면 여러분 요 채널이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저와 함께. 자, 요렇게 된다고 배웠죠. 자, 이렇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상 게이트 투 드레인 캡이 있어요, 없어요? 게이트 투 드레인 캡 여러분 오버랩 캡이라든지 프린징 캡은 그대로 있어요. 오버랩 캡이라든지 프린징 캡 이런 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채널에 의한 인트린직 캡이 아니고 다 페러스틱 캡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인트린직 캡만 보는 겁니다. 인트린직 캡은 없어요. 여기 끊어졌잖아요. 핀치 오프 됐잖아요. 핀치 오프됐기 때문에 게이트 투 채널 캡이 다 뭐예요? 소스 쪽으로만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스 쪽으로 몰아줘요. 그래서 기존에 드레인 투 소스 볼티지 VDS가 0일 때는 양쪽이 시메트리컬 하기 때문에 각각 반반씩 나눠 가졌던 캡이 게이트 투 채널 캡이 이제는 뭐예요? 다 소스가 몰아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캡이 만약에 C0 즉 COX times WL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 상승되는 요 MIN 캡이 다 그대로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그쵸? 왜냐면 여기 없고 막 이게 약간 시메트리컬 하지 않게 들어가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옥사이드에 생기는 MIM 캡인 C0가 전부 다 게이트 투 소스 방향으로 다 그게 반영이 돼서 되진 않고요. 약 절반은 또 아니죠. 절반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3분의 2 C0로 보면 대충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3분의 2예요? 정확히 생각하지 마시고 절반도 아니고 야, 절반은 아닐 거 아니야. 절반은 여기서나 절반 이렇게 나눠 가지는 2분의 1 C0, 2분의 1 C0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게이트 투 소스로 다 갈 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가진 않고 여기는 이렇게 좀 소스까지 멀고 여긴 또 가깝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C0만큼 작을 거니까 대략은 이렇게 VDS가 만땅인 상황에서 3분의 2 C0 즉 세츄레이션 돼서 채널 핀치 오프 됐을 때는 3분의 2 C0 정도 되고 얘는 이게 두 배 한 게 C0가 전부 반반으로 나눠서 2분의 1 C0, 2분의 1 C0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VDS에 대한 이펙트를 고려해서 그린 게이트 투 채널 인트린직 게이트 캐패시턴스의 플랫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VDS가 0일 때는 그 C0라고 하는 우리
인트린직 C0라고 하는 게 COX 타임스 L 타임스 W 이 값이 그대로 다 보이게 되는데요. 드레인 전압을 점점 높여지면 높여질수록 채널이 어시메트리컬해지면서 소스 쪽으로 캐리어를 몰아주면서 그리고 드레인 쪽에 일렉트론 캐리어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메이저리티 캐리어가 점점 없어지면서 핀치오프가 생기고 따라서 드레인 쪽 캡이 없어져요. 그래서 드레인 쪽 캡이 점점 감소하고 게이트 투 소스 쪽으로 몰아주면서 그게 3분의 2C0 쪽으로 가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VD 셋이라는 거는 여러분 자 드레인이 세츄레이션 되는 전압 지금은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얼마죠? VGS-VTH지. 그 값에 대비 내가 VDS가 1 된다는 건 뭐예요? 그게 똑같아지면 그쵸? 똑같아지면 그러면 이제 세츄레이션 되는 거니까 세츄레이션 되기 전까지 이렇게 점점점점 게이트 2 채널 캡이 변하다가 세츄레이션 되면은 그때가 3분의 2C0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대략적으로 정리를 한 게 요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CGB는 컷 오프라는 거는 여러분 어큐뮬레이션이고 디플리션이고 어느 부분이에요? CGB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11쪽에서 봤던 요 내용이죠. 그래서 VTH보다 작은 부분이 컷 오프인데 디플리션이자 어큐뮬레이션인 거 있었고 제가 요렇게 그렸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그린 이 부분이 어디랑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요 부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이 떨어지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뚝 떨어진다, 뭐, 이게 좀 더 정확하겠지. 이 플랫 제가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그린 것보다는. 그래서 뚝 떨어져서 인버전이 되는 순간, 게이트 2 바디캡은 0이 되는 거예요. 인트린직 입장에서는.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작다고 넣은 거고요. 제 생각에 여러분 이것도 작다고 놓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작은 거고, 그 다음에 뭐지? 리니어가 되면, 리니어나 세츄레이션이나 전부 다 인버전에 의해서 채널이 형성돼 갖고, 바디 쪽으로는 캡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쵸? 바디 쪽으로 캡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엠모스 기준으로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여기 일렉트론들이 모이면 자 여기는 이렇게 없고 이쪽에 여기 이제 홀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디플리션이 중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캡이 전부 다 게이트 2 채널 캡은 전부 다 소스랑 드레인이 나눠 먹는 거다. 그래서 바디 캡은 있다 없다? 없다. 턴온이 되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게이트 2 소스 게이트 2 드레인 게이트 2 소스 게이트 2 드레인 캡은 자 컷오프 될 때 오히려 없고 리니어일 때랑 세츄레이션일 때랑 차이가 있는데 리니어라는 건 거의 뭐예요? VDS가 여러분 0일 때 거의 놓은 거예요. 그래서 0에 가까울 때는 반반 나눠 먹고 세츄레이션 될 때는 소스가 다 가져간다. 그래서 게이트 캡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게이트 캡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CGC 여러분 CGC는 게이트와 채널 사이에 어떻게 보면 생기는 캡이잖아요. 그쵸? 그게 소스랑 생기느냐? 그 채널이 소스랑 연결되느냐? 바디랑 연결되느냐? 그리고 소스 드레인이랑 연결될 때 과연 드레인 볼티지의 전압 변화에 따라서 소스 쪽으로 좀 몰아주느냐? 아니면 소스 드레인 반반 나눠 가지느냐? 그거는 여러분 게이트 전압과 드레인 전압의 바이어스 조건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 여러분 이거 다 클리어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왜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 지금 회로 설계하는데 이런 트랜지스터 내부에서 캡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구구절절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모스펫 이용해서 우리 할 거잖아요. 그래서 모스펫을 나중에 여러분 모스펫을 이용해서 여러분 모스펫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모스펫을 어떤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는 모스펫이야. 그래서 여러분 같은 공정에서 여러분이 모스펫을 받게 되면은 야, 이 모스펫 있잖아. 이 파라미터들 이래. 그리고 내가 이 모스펫도 말고 다른 모스펫도 줄 테니까 네가 회로 동작의 그 스펙에 맞춰서 네가 회로를 동작시키고 싶은 방향에 맞춰서 이 다양한 모스펫을 네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라고 해서 공정하는 쪽에서 회로 설계 엔지니어한테 이 모스펫 1, 모스펫 2, 모스펫 3, 모스펫 4를 내가 얘 파라미터들이 서로 다르니까 네가 원하는 서킷 방향으로 적절하게 사용해. 내가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줄게 라고 해서 줘요. 네. 아니면 여러분이 공정 엔지니어라면 서킷 엔지니어 입장에서 대체 캡이 어떻게 가지는 건지 캡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캡이 크더라도 다른 게 조금 좋으면은 뭐 이건 세크리파이스 할 수 있는 거면 아 내가 요 공정 파라미터를 바꿔서 캡을 좀 늘리더라도 커런트를 늘린다면 괜찮지 않나? 아니면 뭐 캡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지 최대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 분야에 있는 사람이냐면 캡에 대한 모스펫에서 캡이 어떻게 형성되고 왜 형성되고 그 각각의 모스펫 파라미터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서킷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바꾸는 파라미터가 여러분 모스펫 왔어요. 야 얘들아 모스펫 왔어. 자 모스펫 왔어. 너 모스펫 그대로 절대 안 써요. 뭘 바꾸면서 쓰셔야 돼요? W를 바꾸면서 쓰세요. 자, W랑 L. 교수님, W랑 L이 어디 있는데요? W랑 L이 어디 있긴. 여러분, 뒤에서. 자, 여기가 여기가 L이잖아요. 그쵸? 여기가 L이고, 뒤로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 W잖아요. 그쵸? 여기 3차원 그림 있나?
네, 아쉽게도 3차원 그림이 없는데, 그쵸? 그래서 그 3차원에서 W랑 L은 보통 서킷 파라미터라고 해서 서킷 디자이너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L하고 W가 각각 그 L하고 특히 W는 여러분 서킷 파라미터라 그래서 서킷 디자이너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톡스 이런 거 서킷 디자이너가 마음대로 못 건드려요. 근데 W랑 L은 네가 서킷을 어떤 속도로 어떻게 어떤 파워로 동작시킬 거냐, 에어리어는 또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냐에 따라서 서킷 디자이너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파라미터예요. 그럼 여러분 W가 커지면 게이트의 캡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왜 게이트의 캡이 커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드레인 캡도 커져요. 랭스 키우면 게이트 캡 커져요. 자 그렇게 되는 거를 알고 있어야지. 그럼 게이트 캡이 커지면 어떻게 돼? 나중에 서킷 속도에 영향을 주죠. 더 느려져요. 서킷에서 전력 소모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드레인 캡은 어떻게 돼? 더 커져요. 그쵸? 그래서 리니어하게 커져요. 왜 커지는데?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 소스 드레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옥사이드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메탈 있잖아. 이 뒤로 이 3차원으로 생기는 이 부분이 바로 뭐야? W라며. 그럼 여러분 이 부분 늘어난다고 해보세요. 이 부분 늘어나면 여기 PN 정션 소스 드레인에 있는 바디와의 캡 있잖아요. 드레인 캡이나 소스 캡이라고 하는 CSB나 CDB.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캡 있다 그랬잖아. 디퓨전 캡. 그거 어떻게 돼요? 이 W에 비례해서 그대로 증가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W는 서킷 파라미터가 서킷 디자이너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인데 이거를 어웨어 해주셔서 어웨어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캡이 늘어가겠구나 하면서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트랜지스터가 모스펫 지금 배운 이런 간단한 모스펫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트랜지스터가 존재해요. 그러면 그 다양한 트랜지스터에서 우리가 모스펫에서 캡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트랜지스터는 캡이 이렇게 바뀌겠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인투이티브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대부분의 교과서나 여러분이 전자회로책 혹은 반도체 공정, 반도체 물성 물리전자에서 배우는 캐패시터, 팻은 여러분 플래너 팻이에요. 그래서 플래너 팻이고 디지털 서킷 기준으로 28나노까지 그리고 22나노, 20나노 여기까지는 플래너가 꽤 있어요. 16나노도? 교수님 이 숫자가 뭔데요? 자, 바로 여기 게이트 랭스예요. 그래서 이 게이트 랭스. 그래서 게이트 랭스 있잖아요. 이 랭스가 테크놀로지가 점점 발전되면서 짧아지는데 그 게이트 랭스가 줄어들어 그 게이트 랭스를 우리가 그 테크놀로지 세대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16나노 세대네, 28나노 세대네, 22나노 세대, 20나노 세대 그 트랜지스터 그 공정 이렇게 불러요. 그 공정에서는 플래너 팻을 많이 썼는데 더 작은 팻 특히 요즘 나오는 7나노, 요즘 5나노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이거 전부 다 핀팻이에요. 그래서 핀팻인데 여러분 이게 뭔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시험엔 안 나옵니다만 여러분 편하게 알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여기 소스 드레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스 이렇게 드레인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앞에서 그린 그림이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게이트 랭스가 이렇게 되는 거고 위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트랜지스터는 어느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트랜지스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앞에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소스랑 드레인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어때요? 얘는 내가 게이트가 위에서 위 방향에서 전압을 걸어주면서 너 캐리어들아 모여, 아니야 캐리어들아 절에 가 하면서 뭐예요? 턴온이랑 턴오프를 결정하죠. 그쵸? 보세요. 윗면에서 여태까지 배운 거잖아. 그쵸? 여태까지 이 윗면에서 내가 게이트 전압을 걸어주면서 턴 온이나 턴 오프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개 사이의 저항을 우리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윗면에서 게이트 전압을 걸어줘서 밑에 채널들이 말을 듣는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대가 가면서 저 게이트 채널이 점점 짧아져요. 시대가 가면서 이게 점점 짧아져요. 그럼 게이트 여기 랭스가 점점 짧아지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엠모스 기준으로요. 여기다가 게이트 전압 0을 걸었어. 야 너네 전류 흐르지 마 하려고 하는데 소스 드레인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면요.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하고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버려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를 숏 채널 이펙트라고 불러요. 숏 채널이 숏해져서 생기는 이펙트예요. 그래서 숏 채널 이펙트에 의해서 자 게이트 전압이 0볼트가 걸렸을 때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되는데 턴 오프가 돼야 되는데 소스랑 드레인이 점점 가까워지면 야 네가 뭔데 우리 이 밑으로 몰래 흘리자 하면서 전류가 이쪽으로 실제로 흘러요. 자 그래서 위에는 여기 게이트가 보이는데 요쪽에서는 안 흐르는데요. 요 밑에서는 소스 드레인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가지고 제대로 이게 반도체입니까 여러분? 도체지? 그래서 반도체 오퍼레이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 채널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여러분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왜 저 채널을 가깝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전체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칩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칩 면적이 줄어든다는 거는 캡이 작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면서 커런트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커런트가 어디 비례합니까? 여기 비례하잖아요. 이거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커런트가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커런트 캡 작아지고 커런트가 좋아지는 이 채널을 줄이는 거는 진짜 피할 수 없는, 여태까지는 최소한 피할 수 없는 너무 매력적인 솔루션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푸시하는 거예요, 엔지니어들한테. 야, 랭스 좀 줄여. 다음에 또 5나노, 이번에 5나노 했으니까 야, 다음은 3나노지? 3나노 준비해. 2나노 준비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끝도 없이. 그래서 이거를 무어의 법칙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계속 테크놀로지 스케일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줄이는 거예요, 랭스를. 게이트 랭스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게이트 랭스 줄이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소스랑 드레인 사이에서 여러분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요 게이트가 0 꺼질 때, 게이트가 0V일 때 여기 게이트 이쪽에서 말 듣는 척하면서 일로 전류가 다 흘러요. 자,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내는 거예요? 핀팻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최근 핸드폰은 다 핀팻이에요. 5나노, 7나노. 언제부터 핀팻이냐면 이게 살짝 겹치긴 하지만 플래너랑 22나노, 인텔 기준으로 22나노, 삼성이나 TSMC 기준으로 14나노부터 전부 다 핀팻이에요. 그래서 14나노, 지금은 여러분 7나노, 5나노 이렇게 게이트 랭스 굉장히 짧아졌는데 그거는 핀팻을 안 이루고서는 절대 이 숏채널 이펙트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핀팻은 어떻게 해결한 거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소스랑 드레인 있잖아요. 소스랑 드레인, 너 여기서 게이트 말 안 들어? 나 게이트 여기도 박을 거야. 여기도 박을 거야 하면서 게이트를 여러분 3면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스랑 드레인이 몰래, 게이트 몰래 움직일 수 있나요? 게이트 몰래 움직일 수가 거의 없어요. 여기 밑에는 소스랑 드레인이 요렇게, 지금 소스랑 드레인이 옆에서 보면은, 자, 여러분 소스랑 드레인 제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항상.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밑으로 이렇게 소스랑 드레인이 히히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게이트를 어떻게 보면 입체적으로 3면에서 감싼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서 지금 움직이겠다고 하면서 게이트가 이렇게 3면으로 소스 드레인 제가 그릴게요. 조금 표현을 해보면, 그래서 소스 드레인이 이렇게 있으면, 자, 드레인이 있으면 기존에는 위에서만 제어하다가 초록색인 게이트가 3면에서 제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은 이면에서, 양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3면에서 제어하기 시작한 게이트가. 그럼 3면에서 제어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3면에서 제어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때요? 게이트 전압 몰래 소스 드레인이 이동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쵸? 그러니까 게이트의 말을 더 잘 듣게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유명한 핀팻이에요, 여러분. 핀팻을 모르시면 안 돼요. 핀팻 모르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핀팻을 넘어서 GAA 팻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MBC 팻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GAA 팻은 뭐냐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 팻이라 그래서 여기가 밑에까지 이 3면 말고 4면으로 하지. 그래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요거는 토털리 다르거든요. 왜냐면 여기 사실 열이 빠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열이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게이트 올 어라운드 팻은 토탈리 디프런트한 테크놀로지가 이네이블 돼야지만 열이 빠지면 문제 없이도 이제 소스 드레인 사이에서 전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거죠. 그걸 셀프 히팅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어쨌든 요거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니까 3면이 아니고 4면인 거예요. 여기서 핀은 왜 핀이에요, 여러분? 이게 핀이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지느러미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돌고래 지느러미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MBC 팻은 여러분 멀티 브릿지 뭐 채널 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제가 지금 소스가 앞에 있고 드레인이 저쪽에 있잖아요. 소스 드레인을 요렇게 여러 개 채널이 이렇게 있고 요 나머지가 전부 다 게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다 실리콘이고 실리콘을 얇게 이렇게 해갖고 이 전부 나머지를 게이트를 둘러싸는데요. 게이트 올어라운드나 핀팻보다 얘가 좋은 점은 뭘까요? 이렇게 게이트를 이렇게 둘러싸요. 여기까지 끝까지 하는 건 아니고 얘랑 똑같은데 요거의 확장인데 이제 얘를 이렇게 잘게 쪼개서 그 사이도 게이트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펙티브하게 여러분 위스가 어디에요? 채널 위스가 요, 자, 소스에서 요 플래너에서는 여기가 위스잖아요. 여기가 게이트고 여기서는 위스가 어디에요? 요렇게가 위스예요, 여러분. 그쵸? 요렇게 위스죠. 요렇게가 위스예요. 그러면 커런트가 어때요? 같은 캡에서 위스가 더 커지면 커런트가 증가하죠. 그쵸? 얘는 위스가 여기 몇 바퀴예요? 이렇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GAA 팻, MBC 팻 이런 거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 핀팻이 뭐고 GAA 팻이 뭐고 MBC 팻이 뭐고 이런 거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트랜지스터에 따라서 캡이 다 다르게 형성되겠죠. 실제로 핀팻은 여러분 프린징 캡이 더 이 플래너에 비해서 무시할 수 없이 커지겠죠.
프린징 캡 있잖아요. 게이트 투 드레인 혹은 게이트 투 소스 캡 있죠. 그게 무시할 수 없게 커져서 이게 문제를 발생해요. 실제로 핀패스로 가서 이런 쇼 채널 이펙트는 없어졌지만 게이트 투 드레인, 게이트 투 소스 캡 같은 프린징 캡이 커져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자, 그럼 요 가운데 있는 FDSY는 뭐냐? FDSY 캡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요 빨간 부분이 뷰리드 옥사이드라 그래서 자, 실제로 여기 없는 거잖아요. 딴 데는 없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실리콘 위에다가 실제로 소스 드레인 그냥 연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옥사이드로 한번 막아요. 여기 바디 컨택이랑 옥사이드로 한번 막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친숙한 이런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서 자, 친숙한 이 그림으로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이렇게 옥사이드로 하나 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 옥사이드가 있는 거예요. 자, 옥사이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없어져요? CDB나 CSB 이런 거 없죠. 여기 디플리션 없잖아요. 그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거예요. 없어요. CDB나 CSB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특히 CDB가 없으면 드레인 캡이 없어요. 그럼 캡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서킷에서. 더 빨라요. 전력 소모도 줄고. 그리고 CGB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바디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저런 아이디어에서 와갖고 여기 소스 드레인을 중간에 끊어가지고 여기 사이에 디플리션이 없어지면서 디퓨전 캡이 없죠? 디퓨전 캡 없어요, 아예. 디퓨전 캡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사 찾아보시면,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볼게요. 기사를 찾아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 나와 있는 거니까 28나노에서는 그 FDSY라는 거를 이제 했는데 얘를 하면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경쟁 제품 대비 전력 소모량이 75% 줄어들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한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드레인 투 바디 캡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캡이 확 줄어요. 예, 실제로. 예, 그리고 저거는 또 예, 이제 다른 장점도 있는데 그거 이제 여러분 뭐 좀 더 그런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제가 여기 보면 여러분 핀팻 이게 GAA 이런 말 있으시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알아갖고 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반도체 관련된 회사에 취직한다고 하시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죠. 요즘은 플래너로 디지털 서킷을 만든다? 그런 일 거의 없어요. 다 핀팻이나 이제 주로 핀팻, GAA 이제 GAA로 다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시점은.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얘네가 이렇게 다 왜 핀팻을 썼고 GA를 썼고 이런 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지금 말한 정도는 알아두시고 조금 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이 캐패시터가 어떻게 생기느냐를 요렇게 트랜지스터 레벨에서 요 원리적으로 아셔야지 그걸 외우시면 안 되고 트랜지스터 모양도 바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트랜지스터의 내부에서 캡이 어떻게 생기고 즉 회로에서 캡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그 원리를 아셔야지 그냥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바뀔 팻의 구조에 따라서 시시각각 여러분이 대응하셔서 얘는 캡이 어떻게 생기거나 예상하실 수 있으려면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이어서 시모스 로직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